이 영상을 보면 또 뭐 어디서는 피부과 전문의가 선크림도 이중세안을 하라던데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선크림의 입자를 피부 표면에서 확실하게 닦아내려면 당연히 이중세안이 맞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우리 홍조, 불금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홍조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먼 지역이나 막 외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 홍조 환자면 뭘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뭘 하면 악화되는 이 홍조 예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전 홍조 환자분들에게 홍조는 선천적인 요인 절반, 후천적인 요인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안면 홍조를 예방하려면 50%의 후천적인 요인을 막는 이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장된 혈관을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집에서 열심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계속 얼굴이 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열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 뜨거운 증기, 즉 반신욕, 사우나를 줄여야 합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 우리 홍조 환자분들의 경우 사우나 반신욕 안 하십니다. 자, 왜냐? 너무 화끈거리거든요. 자,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뜨거운 증기를 많이 쬐는 것은 바로 이 샤워입니다. 자, 샤워 시간을 최대한 짧게 줄여야 합니다. 제가 흔히 이 거울에 김이 서리기 전에 끝내라 라고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샤워 시간이 너무 길거나, 두 번째, 물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김이 빨리 거울에 생기기 때문에 이를 피해주는 것이 홍조에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뜨겁고 매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자, 사실 홍조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뜨겁고 매운 음식만이라도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자, 술은 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홍조에는 악화 요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실 운동도 사실은 열을 발생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피해야 하지만 전 실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운동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자, 하지만 운동 끝나고 이 사우나에 누워서 오래 계시면 운동으로도 혈관이 확장되고 이 사우나로도 혈관이 또 확장시키니까 더욱더 악화되겠죠. 자, 또한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어떨까요? 혈관이 고무줄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반복하게 되니까 더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홍조가 심한 사람들은 땀을 쫙 빼는 운동 등은 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마찰이나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자, 얼굴에 땡땡땡, 땡땡 마사지 등으로 기계로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것들 있죠. 자,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 있는 홍조 환자분들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불금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아침에는 물세안을 합니다. 홍조가 심하다는 것은 이 피부 장벽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클렌저를 사용해서 닦아내는 경우 물론 피부의 노폐물이나 피지는 잘 닦여지긴 하겠지만 이 피부 장벽에 피부를 보호하는 이 정상적인 기름층들도 같이 손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침만이라도 이 물세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스킨 토너를 일단 중단을 해봅니다. 자, 피부가 예민하고 장벽이 손상을 받았을 때 제가 환자분들께 중단하라고 하는 첫 번째 화장품은 바로 스킨 토너입니다. 자, 물론 그것보다 더 자극을 주는 레티놀 제품 같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 화장에서 빼야 하는 것은 바로 토너입니다. 자, 이 스킨 토너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피부의 노폐물 제거, 두 번째는 피부를 약산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이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이 스킨이나 토너를 바르게 되면 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중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메이크업을 중단합니다. 자, 메이크업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피부색과 유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이 아이언 옥사이드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물질인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도 포함되어 있고 또 방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왁스나 실리콘 오일 같은 이 워터프루프 성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메이크업 제품은 아침에 출근할 때 하고
또 퇴근할 때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거나 또 아니면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면 기사에 보면 보통 한 평균 12시간 정도 이 메이크업 제품들이 피부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한 절반 정도 이상의 시간 동안 이 메이크업 제품들이 피부에 부착이 되어 있고 이것이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번째는 선크림만 발랐을 때는 클렌징 폼으로 단일 세안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영상을 보면 또 뭐 어디서는 피부과 전문의가 선크림도 이중 세안을 하라던데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선크림의 입자를 피부 표면에서 확실하게 닦아내려면 당연히 이중 세안이 맞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선크림은 매일 발라야 하고 또 매일 이중 세안이 들어가게 되면 이 피부 장벽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이 홍조가 심한 사람은 피부 장벽이 약한 건데 거기에 매일마다 이중 세안이 들어간다면 피부 장벽은 더 약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붉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선크림을 선택할 때는 이 단일 세안으로 닦일 만한 선크림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홍조를 위해서 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지 않는 무기자차를 선택을 하시고 너무 밀도가 높고 페인트처럼 뻑뻑한 타입을 쓰는 것은 이 단일 세안으로 닦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클렌징 폼을 선택할 때도 이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 피부를 보호한다고 너무 또 약산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자외선 차단 물질이나 이 아이언 옥사이드가 안 닦여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한 번 닦는데 제대로 닦여질 수 있게 하되 닦을 때는 손상을 최소화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자주 바르는 방법을 해야 합니다. 우리 홍조가 심한 사람은 말 그대로 지붕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부 장벽에 구멍이 뚫려서 평소에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알레르기 원인들도 침입을 하고 수시로 따갑거나 간지러운 면역 반응이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이 항염작용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건조하다고 여러 제품들을 막 추가로 발라서 알레르기의 가능성들을 막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발라서 이 건조할 틈을 주지 않고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홍조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해 보이죠? 자, 근데 실제로 다 따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에서 열심히 홍조 치료를 받더라도 이 생활 습관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